안녕하세요. 형각의 정석 48자 4개 간지 물상론에 대해서 지금 간목의 물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갑이 갑을 만났을 때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간목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거는 여자인데 간목이 기토 땅에 심어져 있고 이 사주는 이제 갑일주는 아닌데 갑목이 두 개가 있는 경우의 사주예요. 그래서 그 갑목은 큰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나무가 경쟁을 하는 그 갑갑한 환경 또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환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갑갑한 환경이 되느냐 아니면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갑갑한 환경이 되면은 햇볕이 차단되고 서로 부딪혀서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고 환경을 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끝난 경우에는 이제 갑목이 갑갑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제가 월은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요 갑목이 요 기토는 작은 땅이라고 그랬죠. 작은 땅에 심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기토는 정원이라고도 그랬죠. 정원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만 심어진 게 아니고 많은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도 그 흉가의 그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앞마당에는 집의 앞마당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가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나무를 다 자르게 돼요. 풍수에서. 그래서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작은 땅에 큰 나무가 심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잡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는 땅도 넓어야 되지만 즉 토가 커야 되지만 또 물도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계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이 물은 임수와 계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계수, 그러니까 이 물의 양이 큰 나무를 키우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형제로다가 보게 되면 이 작은 땅에 심어졌다 하더라도 이 감목과 그 다음에 연에 있는 감목을 봤을 때는 본인은 요 계수, 요게 인수가 되죠. 인수의 조력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생목을 이렇게 봤죠. 근데 이 계수가 연에 있는 감목을 생하기에는 수생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어때요? 형제보다는 조금 잘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형제보다는 잘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갑한 나무의 상태가 되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연, 월, 그래서 여기는 가정궁 또는 부모, 형제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고향,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고향을 떠나야지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주를 보면 갑술의 무진의 무신의 갑이네 이것도 이제 큰 나무가 각각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나무는 요 갑술나무는 요 무진 땅에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갑인 나무는 무신 땅에 심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갑갑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 진월이에요. 이제 진월이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갑목이 갑자, 갑인, 갑진 이렇게 커나가죠. 그죠? 그리고 갑진이면은 한 청년 정도 된 크기의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나무를 키우기에는 땅이 일단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진 수국이 되어 있어요. 신진 수국이 되어 있어서 물에 많은 신진 수국은 금생수 그러니까 진중의 개수가 신금으로 인해서 금생수 받은 물이에요. 금생수 받은 물.
금생수 받은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인신충은 어떻게 되느냐? 인신충은 여기가 신진수국이 되어 있어요. 반합이 되어 있죠. 반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충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 신금을 모타로 봤을 때, 금생수하는 모타로 봤을 때, 인목이, 나무가 신금을, 즉, 모타를 때려줌으로 인해서 신금이 할 일이 뭐예요? 신금은 임수의 장생이죠. 그래서 금생수를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라디오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요. 발로 한번 발로 차는 거 뭐하고 손으로 탁탁 치든지 아니면 테레비가 잘 안 나오면은 테레비를 치든지 옛날에 그 전자제품은 그렇게도 썼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이 인신충으로 해서 모타가 부서지느냐 아니면은 더 발동시키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신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완벽하게 깨지진 않고 신금이 발동을 한다. 그럼 모타가 발동을 한다는 얘기는 금생수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인데 여기 갑목의 상황을 보면은 요거는 갑술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진 땅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뭐를 하고 있어요? 진술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갑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갑목은 땅이 흔들리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무진 땅에 심어진 연의 갑술은 성장하는데 좀 땅이 자꾸 흔들리니까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기가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이 무신일주의 요 무진은 이제 형제가 되겠죠. 그럼 형제가 키우는 갑목은 이 사람들의 조카가 될 수도 있어요. 조카 확장을 하다 보면. 그래서 무진 땅에 심어진 갑목은 이 사람의 형제의 관이니까 형제의 자식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조카가 되는데 이 사람의 실질적으로 그 형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형제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잘 성장하거나 그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진술충으로 땅이 흔들리니까 갑목이 항상 위태위태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자식은 여기에 있는 갑목이 되겠죠. 갑인인데 요 자식은 어때요? 갑인이니까 간여지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인은 아주 큰 나무죠. 그러니까 진월의 갑인은 굉장히 큰 나무다 해서 이 사람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응? 요 인목이 인신충을 자꾸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꾸 돈을 벌게끔 돈을 벌게끔 이 아들이 충동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 사람 이분의 그 아드님은 그 뭐 학교 선생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도 하고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갑갑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주가 구성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목이 을목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